자, 어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해병대원 특검이 있어가지고 좌파들이 이제 어떤 짓까지 벌이고 있다고요?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섭 전 장관도 안 되니까, 신범철 전 차관도 안 되니까 누구까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고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JTBC 단독 보도까지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고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저도 굉장히 의아한 게 많아가지고 추적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제 누가 등장했습니까? 권선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뭡니까? 방금 보셨던 JTBC 보도와 관련돼서 그 임성근의 골프 모임 보도가 야권의 제보 공작이자 정원유착 의혹이 있다라고 지금 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어제 이 기자회견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기자회견 좀 보고 나서 방송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강릉 출신의 권성동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의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언론 사이에 정원 유착 의혹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그 기획의 중심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인 민주당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지난 21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 씨를 아느냐고 거듭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인 25일 JTBC는 이른바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과 관련된 단톡방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사용된 2023년 5월 당시 단톡방에는 변호사 C씨가 등장합니다. JTBC 보도에는 변호사 C씨는 당시 E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JTBC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라고 언급됩니다. 여기서 E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등장한 변호사 C씨는 현재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해당 카톡 캡처본을 기획 제작하고 입법 청문회 질의부터 보도까지 잘 짜여진 각본을 주도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됩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소위 대장사건 변호사 출신은 김동화 후보에게 밀려 낙선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김규현 변호사가 의혹의 당사자라면 단톡방 캡처본 제작자가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에 관여하고 이를 다시 보도하도록 이슈를 재확산하고 본인이 변호를 맡은 사건을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26일 김규현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 김호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단톡방 보도를 언급하며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만나게 돼 있다. 그 연장선상에 팩트가 나온 거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김규현 변호사는 뒤에서 제보자 노릇을 하고 앞에서는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실로 1인 다역의 공작이라고 할 만합니다. 해당 단톡방에는 임성근 사단장은 없었습니다. 골프 모임 역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정치인은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이종호 씨와 임성근 사단장 사이에 친분 관계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건희 여사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의학 의혹 사건의 배우라도 되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톡방 유출자가 김규현 변호사가 맞다면 이는 제보 공작 사건이자 정원 유착 사건입니다. 또한 이것은 비극적인 고 최상병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치인이 기억한 내용을 언론이 받아쓰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민주당이 다시 정쟁으로 활용하면서 의혹을 일파만파로 키운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관련 기사가 무려 110건이나 쏟아졌습니다. 대선 직전 김만배 신앙님의 조작 녹취록을 사전 개혁한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2의 김만배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친민주당 언론은 의혹을 함께 키워가며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정쟁으로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규현 변호사가 단톡방 캡처본 제작자인지 혹은 제작에 관여했는지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에 해당 자료가 활용되었는지 청문회 직후 이루어진 단독 보도가 모두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권선동 의원이 이와 관련돼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딱 잘라 말씀드리면 뭐라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JTBC의 단독 보도. 지금 이와 관련돼서 실제 카톡 대화방을 만들었고 그와 관련돼서 캡처해서 JTBC 전해준 사람을 누구로 의심한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 김규현. 네,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렸죠. 최근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저 해병대 빨간 옷 입고 맨날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 사람
최근 민주당의 총선에 나왔던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김규현이 뭡니까? 이렇게까지 있어요. 민주당이 기우자 서대문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간단하다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간단하다고요? JTBC가 뭐 까면 된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톡방에 있는 대화방, 사람의 모자이크를 까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톡방 안에 김규현이 있는지 없는지만 JTBC가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어제 이와 관련돼서 JTBC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JTBC는 모자이크 안 깠습니다. 자, 어떻게 방송을 하느냐? 일단 권선동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정원 유착 의혹을 주장했다라고 말하고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공처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웃긴 건 뭐냐면요. 이 과정 속에서 왜 MBC는 얘기 안 합니까? MBC도 깠잖아, 카톡 내용. 네? 근데 어제 보니까 MBC는 이와 관련해서 입법 덩끝 안 하더라고요. MBC도 말하세요. 당신들도 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러면 JTBC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제보자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그냥 고개만 끄덕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돼서 추적을 좀 해봤어요. 과거부터 추적을 했고 어제도 계속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점이 더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우선은 이 JTBC와 관련된 보도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JTBC가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말하는지 좀 듣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병대 출신 인사들의 골프 모임 추진 사실을 보도했던 탐사 보도팀의 이호딘 팀장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 팀장, 일단 권성동 의원이 정원 유착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저희가 민주당 때문에 이 취재를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전혀 아닙니다. 저희 취재진은 벌써 지난 4월에 도이치모터스의 공범인 이모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 사이에 인맥이 있을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취재를 하던 중에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취재원을 설득한 끝에 또 다시 골프 모임이 추진했던 그 단체 대화방에 구성원 한 사람을 힘들게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후 이 취재원을 상대로 한 달 넘게 묻고 답한 끝에 임성근 전 사단장과 골프 회동을 하려고 추진했었다는 내용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거나 한 게 전혀 아닌 겁니다. 자, 지금 JTBC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는 겁니까? 자신들은 원래 과거부터 취재를 하고 있었다. 그와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뭐라는 겁니까? 실제 그 카톡을 제보했었던 취재원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JTBC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취재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뭐만 얘기했습니까? 그 카톡방 안에 김규현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 그 카톡방 안에. 저희는 제보자를 말해달라는 적이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보자를 알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JTBC가 공개했던 모자이크 처리했던 이 단톡방 안에 김규현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주세요. 이건 제보자를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 맞지 않습니까? 제보자 보호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JTBC가 김규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면요. 우리는 뭘 의심할 수 있습니까? 아, 김규현이 여기에 뭔가 관여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제보자를 알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카톡방 안에 김규현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달라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이런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JTBC가 뭐라는 거예요? 그 제보자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자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JTBC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매우 간략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보자의 경우에는 현재 공수처에서 공익신고자 신청을 한 상태로 공수처에다 저희가 따로 공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JTBC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어디다가 공익신고자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까? 공수처에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거부터가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 많이 뉴스에 봤을 땐 공익신고자를 어디다 신청합니까? 원래 권익에 신청을 해요. 권익에다가.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법화와 관련돼서도 실제 공익제보자 어디에 신고했습니까? 권익에 신청했고 권익위가 인정을 했습니다. 자, 실제 제가 그래서 법률을 보여드릴게요. 법률을.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뭐라 써 있습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부처 어디에요? 국민권익위원회. 번호까지 써 있어. 번호까지. 그런데 왜 이와 관련돼서는
권익위가 아니라 공수처에다가 공익신고자를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전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눈이 빠져라 공수처법을 봤어요. 공수처법을. 그냥 수백 페이지인 거 다 봤습니다, 제가. 자, 근데 보니까요,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공수처법 제46조 정보 제공자의 보호라고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요. 1항 누구든지 공수처 범죄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써있습니다. 자, 2항에는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요. 수사처는 내부 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조치 및 지원 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 고발자 보호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궁금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공수처가 내부 고발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있는 법률 조항 있어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눈을 찾아봐도 없어요. 자, 이거 관련돼서 JTBC 방송해주세요. 공수처가 공익신고자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지 이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 보세요. 공수처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내부 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조치 및 지원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까? 내부 고발자예요. 내부 고발자.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실제 이 카톡을 제보했다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뭐 신청했다고요? 공수처에다가 공익신고자를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지금 공수처는 어떤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할 수가 있다고요? 내부 고발자. 내부 고발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부 고발자. 자, 우리는요, 그러면 내부 고발자의 정의가 뭔지를 좀 봐야 돼요. 자, 내부 고발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직의 내부자로서 그 조직의 불법 행위나 비리를 내부 책임자 또는 외부에 고발하는 사람. 즉, 뭐라는 겁니까? 최소한 해병대 군인은 돼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해병대 원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 JTBC가 이와 관련돼서 카톡방 공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드립니다. 이게 과연 내부 고발자인지 판단해보세요. 자, 첫 번째, 민간인 이씨 1명. 두 번째, 해병대 출신 이씨 제대했어요. 세 번째, 역시 해병대 출신인 전직 청와대 출신 A씨 제대했어요. 자, 세 번째, 현직 경찰. 다섯 번째, 변호사 C씨. 제가 물어볼게요. 이 5명 중에 현직 해병대원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내부 고발자야? 이게 어떻게 내부 고발자야? 네? 아니, 내부 고발자라면 실제 해병대에 포함이 돼 있고 그 해병대 안에서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내부 고발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심지어 JTBC가 보도를 하더라도 내부 고발자가 없어요. 내부자가 없다고, 내부자가. 근데 이게 어떻게 공처에다가 공익신고자를 신청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현직이 없잖아. 심지어는 현직 군인도 없어요. 해병대뿐만이 아니라 현직 육해공 공군도 없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카톡방이 어떤 카톡방입니까? 골프 모임 카톡방이에요. 골프 모임.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골프 한번 칩시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범죄 행위입니까? 이게 범죄 행위예요? 네?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언제 한번 골프 한번 칩시다 라고 말하는 게 범죄 행위냐고. 이게 내부 고발까지 해야 될 일이냐고요,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네? 아니,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언제 한번 골프 한번 쳐봅시다 라고 말하는 게 내부 고발 사항입니까? 범죄예요? 카톡방에서 우리 골프 치면 범죄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골프 모임도 성사가 안 됐어요. 골프 모임도. 아니, 근데 이걸 내부 고발을 이걸 공익신고자를 신청을 했다? 아니, 그래가지고 JTBC는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그 사람이 공익신고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앞뒤가. 자, 무엇보다 저는 더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수천 번 양보를 해가지고 이게 내부 고발 사항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정말 수백 번 양보해가지고 이 카톡 내용대로 얘네들이 골프 모임 가져가지고 나쁜 짓 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이게 내부 고발 사안이라면요, 그때 했어야지. 왜냐? 제가 날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JTBC가 공개했던 골프 모임 카톡이에요. 자, 날짜가 언제냐? 작년입니다. 2023년 5월 3일. 마지막 카톡이 뭡니까? 2023년 5월 14일. 아니, 정말 문제가 있다라면, 내부 고발 건이라면요, 2023년에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왜 지금 와서 이걸 내부 고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네? 첫 번째. 일단, 이게 내부 고발 사안인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내부 고발이라면, 실제 그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 다 민간인들이야. 네? 모두 다 민간인들이야. 그나마 있는 게 현직 경찰입니다. 군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100번 양보해서 내부 고발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겁니까? 작년에 얘기를 했어야지. 2023년 카톡인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JTBC는요, 딴 말 하지 말아요. 네?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보자를 제공하란 적이 없어요. 제보자를 알려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이 카톡 안에 누구? 앞서 말씀드린 이 사람이 있느냐, 김규현이 있느냐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김규현이. 그것만 딱 말해주면 됩니다. 김규현 있어요? 아니요? 예.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JTBC가 굉장히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잘 보세요.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자 신청을 했대요. 어디다가? 공수처에다가. 자,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요. JTBC, MBC는요. 뭔가 하려면 손발을 좀 맞추고 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MBC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임성근 골프 모임 의혹을 수사팀에 참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되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요.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임 전 사단장의 골프 모임 의혹 첩보를 압수해 수사 중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 방안에 우리 수사 대상이 포함된 게 아니고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은 가설과 가설이 겹쳐 나오는 이야기로 안다면서 다만 수사팀이 그 부분도 참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공수처가 이완 수사한대요? 관련해서 들여보고 있답니까? 아닙니다. 수사 대상에도 포함돼 안 돼 있고요. 뭐라는 겁니까? 가설에 겹치는 내 이야기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수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랍니까? 공수처는 신경도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 수준인데 이걸 어떻게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을 합니까? 그것도 공수처에다가. 앞뒤가 맞아? 앞뒤가 맞냐고. 그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보자를 공개하라는 적이 없어요. 제보자를.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그 카톡방 안에 김규현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주세요. 김규현이 있는지 없는지만. 아시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가져야 할 게 더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보시면 JTBC가 이러한 단독 보도를 한 게 언제입니까? 지난달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이에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최초로 발설한 게 언제냐? 지난 국회 입법청문회 당시 6월 22일입니다. 6월 21일. 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민주당도 얘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JTBC도 보도 안 했는데 실제 이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가장 먼저 언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김규현입니다. 김규현. 자, 어디 가서 말을 했느냐? 바로 여기 가서. 새날이라는 유튜브 방송. 김규현 나오죠? 그리고 어디? 김현정의 뉴스쇼에 가서. 아예 여기는 썸네일을 달아놨어요. 최상병 특검 곱하기 김건희 특검 만난다라고. 아예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뭐냐면요. 날짜예요. 날짜. 자,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지금 해병대원 특검이 있어서 이 골프 대화방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언제라고요? 지난달 6월 21일. 그리고 JTBC가 단독 보도한 게 언제라고요? 6월 25일.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규현이 이와 관련돼서 나온 게 언제냐면요. 잘 보세요. 자, 김규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 언급을 했어요. 이때가 언제냐? 바로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했는데 그거 언제냐? 5월 2일이에요. 5월 2일. 그럼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규현은
어떤 근거에 따라서 민주당도 아직 얘기하기 전에, 더 나아가 JTBC도 아직 단독 보도하기 전에, 그것도 한 달이나 훨씬 앞서가지고 이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언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 알려주세요. 근거. 법조인이잖아. 법조인. 법조인이라면 뭔가 의혹을 제기할 때 자신도 어느 정도 뭔가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 뭔가 있어야지만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김규현이 언급했었던 지난 5월 1일 방송을 볼 때 그냥 던져만 놓지 관련하여 어떠한 근거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이후로 민주당이 입법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 JTBC가 단독 보도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JTBC와 김규현한테. JTBC는 자신들이 제보받았다라는 그 단톡방 안에 김규현이 있느냐 없느냐. 더 나아가서 김규현은 어떤 근거에 따라서 5월 초부터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언급할 수 있었느냐. 말해주세요. 대답해 주십시오. 네? 우리 궁금한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건 다른 것도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특검 사안이에요. 누구를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사안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안에다 지금 누구까지 끼고 있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까지 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보통 사안 아닙니다. 이건 나라가 뒤집힐 사안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하는 겁니까? 해명해라. 우리가 던지는 물음표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딱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JTBC 단독 보도해놓고 그거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했다. 우리 못 간다. 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보도하고 앞서 이걸 보도했었던 MBC는 어제 아예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게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려야죠. 수면 위로 올려야죠. 어떻게? 물음표를 던지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들이 입을 열게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 이거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수백 번 말씀드리지만 당권 주자들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권 주자들이. 왜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당권 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이런 보도가 나와요. 이런 보도가. 네? 자, 뭐 지금 당권 주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관심이 없어요. 당권 주자들이 뭐라 싸우든 뭐라고 싸우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 목소리 내줘야죠. 뭐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해병대원 특검이 있어서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물음표와 관련돼서는 이건 최소한 한 목소리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이잖아요. 그럼 이것만이라도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아쉬운 건 뭐냐면요.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누구만 목소리를 내주고 있느냐? 아직까지 원희룡 후보만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 네, 아직 나경원, 윤상현, 한동훈 후보는 이와 관련해 아직 목소리 안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모든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 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슈화 시켜주십시오. 수면 위로 띄워올려 주세요. 그래야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힐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왜요? 우리는 이미 과거 JTBC가 어떤 전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과거 뉴스타파가 이런 보도했었죠. 조우영과 관련된 보도.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받았던 게 누굽니까? JTBC였잖아요. JTBC. 근데 이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인 게 드러나니까 뭐 했습니까? 사과방송 했잖아요. 사과방송.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과거 대선 토론회 때 이재명이 실제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JTBC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 전적이 있잖아. 전적이.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JTBC는 우리는 제보자를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뭐라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안에 김규현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김규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말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한동훈 후보 그만 좀 까라고요. 저는요, 한동훈 후보로 깐 적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저들의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 우리가 무기 만들어내고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물음표를 더 많이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쟤네들은 카톡방 하나로 물음표를 넣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더 많은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들이 깠던 카톡방을 역이용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방법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졌던 방향성과 가치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내놨던 제3자 특검안 절대 대안 아니고 역발상도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어제도 한동훈 후보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대안이라고.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지막지한 민주당의 특검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3자 추천 특검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 제안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다는 건 이미 실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실효성 없어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거 지금 좌파들이 연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분명히 좌파들이 양보하는 척 할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양보하는 척. 벌써부터 얘네들이 그런 척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국이 양보하겠대요. 조국이. 추천권 양보하겠대요. 뭐 하자는 겁니까?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안을 지금 받아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이걸 지금 누가 떠오르고 있느냐? 일단 한겨레가 띄우고 있죠. 자, 두 번째, 경향이 또 띄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특검 추천권이 변수다 라고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야권이 3자 추천 중지안 선택된 여권도 방대 명분 약해져. 벌써부터 여론 띄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쓰고 있느냐? 오늘자 사설이에요. 해병대원 특검 추천권 내려놓은 조국당 여당도 거부 말라.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만큼 양보하니까 니들 특검 받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쟤네들이 특검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만들어놨던 이유, 더 이상하게 만들었던 이유 뭐라고요? 이렇게 만들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덥석 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래도 이게 대안입니까? 이래도 이게 역발상이에요? 이래도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래도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후보는요, 용기 가지세요. 어떤 용기?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실제 흘러가는 상황을 볼 때 한동훈 후보가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철회할 수 있는 용기도 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철회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뉴스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이재명과 김만배의 연결고리예요. 최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재명과 김만배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얼마 전에 이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김만배와 동거를 했었던 전직 언론사 간부가 지금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하죠 또. 왜 이분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언론사가 어디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자, 그리고 한국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보도를 실었냐? 이런 보도를 실은 거예요.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화천대유 대표가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다,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는 보도를 실은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 이 보도가 허위임이 드러나게 됐고, 그와 관련돼서 검찰이 뭐 한 거예요? 김만배를 수사한 거고 관련하여 언론사 간부들을 압수까지 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한국일보 전직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진술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떤 진술이 나왔냐? 바로 이거예요. 김만배가 시키는 대로 인터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한국일보에 이 보도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김만배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김만배의 작품.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이익을 보는 겁니까? 이재명이 이익을 보네. 왜냐?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은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장동의 가장 직접적인 기업인 화천대유 대표가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가 이익 보는 겁니까? 이재명이 이익 보는 거네요. 근데 이 그림을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김만배가 만들어줬다고요.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이 얻을 이익이 뭐냐며요. 대장동 민간업체 결탁해서 이익 있네. 이익 있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재명과 김만배의 연결고리가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최근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이 대선 여론 조작과 관련돼서도 뭐가 늘어났습니까? 김만배가 이재명 비리를 숨기려고 보도 조작을 했다라는 것. 더 나아가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 다음날 봤지? 이재명이 된다고 얘기했던 것. 더 나아가 구속 상태인 김만배가 대선 직전 이재명 캠프와 소통했다라는 것.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과 김만배의 연결고리가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이익을 본 건 누구라는 겁니까?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재명과 김만배의 연결고리는 어디부터 시작? 대장동부터 시작.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김만배가 이재명의 재판을 무마하기 위해서 권순일을 만났다라는 것. 자, 두 번째, 지금 김만배가 실제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한국일보한테 이재명에게 유리한 보도를 만들어냈다라는 것. 세 번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만배가 신앙님과 가짜뉴스를 만들었는데 누굴 위해서? 이재명 비리를 덮어주기 위한 것.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개가. 대장동을 넘어서 재판과 관련된 문제, 더 나아가 가짜뉴스와 관련된 문제, 심지어는 보도 조작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데도 모릅니까? 이런데도 김만배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저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오히려 더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결국에는 지금 이 사건이 김만배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이재명과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에요. 즉 벌써 이재명과 연관성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돌아가시는 겁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저는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건 오히려 우리가 더 특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특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지금은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검찰이 아니라 실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아가고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고요. 어떻게? 수사 빨리 하라고요. 진실 규명하라고요. 더 나아가 재판부를 향해서도 빨리 재판 결과 내려놓으라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만 목소리 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당권 주자들까지 함께 목소리 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언론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언론에 떠오르지만 수사 속도와 재판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을 국민의힘이 했나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안 했다고 봐요. 단 한 번도 검찰을 향해서 수사 촉구 목소리 내는 본 적 없고요. 재판부를 향해서 재판 촉구 목소리 본 적 없습니다. 현장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전당대회만이라도 당권 주자들이 함께 우리와 목소리 내달라. 그렇게 우리와 함께 목소리 내고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 보내주겠다. 저는 그게 제 기준이자 제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봤던 것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좌파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려앉기 위해서.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우파가 아니에요. 과거처럼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처럼 그냥 고개 끄덕이다가 어버버하는 우파 아닙니다. 우리도 머리 있어요. 우리도 생각 있습니다. 우리도 물음표 던질 수 있고요. 관련하여서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니들도 답을 해야지. 니들도. 좌파들만 우리한테 물음표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물음표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답해라 얘기하는 좌파들처럼 우리도 민주당 더 나아가 이재명 문재인을 향해서 답해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질문을 함께 던져달라는 겁니다. 누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그리고 당권 주자들이.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